사람들이 많이 그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내가 돈 보냈으니까 저 사람이 이걸 이행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을 내가 언제 입금할 수 있느냐가 칼자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목표를 이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필라테스 센터 2개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대행 사업 그리고 부동산 경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 얻은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2025년 1월까지 월 순이익 3천만 원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는 월 순이익 1억 만들어 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향해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목표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라는 주제인데,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좀 특이했던 책 2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만전자 시크릿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시스템이라는 책인데요. 이 두 책은 되게 신기하게 그 책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기를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책의 저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그 문제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저도 여러분들께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표를 얘기하면서 제 경험들을 막 얘기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걸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되 결국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으로 좀 귀결을 했을 때 성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가져와 봤고요. 사실 이 생각의 발단은 되게 예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춤 췄다고 많이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교 그리고 20대 후반,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까지도 춤을 계속 췄었거든요. 뭐 딱 얘기 드리면은 그 재테크라는 세계를 하기 전까지 춤을 계속 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춤추는 친구들이랑 애기들 같이 만나고 왔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 활동이었는데, 처음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했던 춤은 스트릿 댄스라고 해가지고 이 춤의 창시자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춤의 창시자들은 할렘이라고 불리는 브롱스 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춤을 완성하고 그 순회 공연을 다니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엄청 이 춤 세계에서 리스펙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신 자체가 좀 브롱스 이렇게 할렘가에 있던 분들이시니까 이게 춤은 엄청 뛰어난데 그 외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덕성이라 그럴게요. 도덕성이나 인테그리티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순회 공연을 왔는데 막 그러면 이제 그 춤추는 사람들이니까 클럽 가서 같이 놀고 막 그런 것도 일종의 문화였거든요. 뭐 불건전한 건 아닌데 뭐 거기서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본토에 돌아가 가지고 뭐 불법적인 거래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으니까 이제 저는 되게 느낌이 되게 이상했던 거죠. 그 춤이라는 세계에서는 되게 리스펙 받는 사람인데 이게 이 분야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더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되게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이게 한 분야에서 그 정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뭔가 다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굳이 저 사람을 끝까지 믿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재테크 초반 1년 차 지나고 2년 차 때였었어요. 2018년 정도였던 거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되게 열심히 하던 그 재테크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가 어떤 식이었냐면 그 한 명의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책도 내고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밑에 여러 명의 회원들이 막 몇백 명 되는 회원들이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운영자를 뽑는다길래 제가 이제 신청을 했고 실제로 그 사람을 돕는 운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얻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의 그 삶의 수준들을 다 볼 수 있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실력, 투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강의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들었거든요. 운영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의가 열리잖아요. 강의가 열리면 거기 가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 자료 배포해 드리고 뭐 강사님 오시면 그 인수인계하고 뭐 그리고 끝나면 이제 뒤풀이 장소 잡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잘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귀에 되게 들은 게 많죠. 그때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는. 근데 여기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사람들의 패턴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까 한 명의
엄청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점점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회원들끼리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나느니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약간 콩깍지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거 좀 당했어요. 제가 당장 필요할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물어봤죠. 근데 뭔가 해결이 될 만한 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 엄청 차가운 현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실이었냐면, 그 사람이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되게 고가의 약간 컨설팅 같은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컨설팅의 성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이었고 경매를 낙찰시켜 줬는데 그 경매 물건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좋지 않은 거였죠. 실제로 그 투자를 한 사람도 마이너스 수익이 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저는 되게 특이했어요. 이게 결국 투자라는 거는 자기 책임하에 그 사람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나쁜 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잘했다고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상 투자를 한다는 사람의 그 주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그냥 돈으로 발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의존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최근에 든 생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한참 좋을 때는 크게 못 느끼다가 그 하락장을 겪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잡음들을 몇 가지 듣게 됐는데, 상승기 막바지에 강사들이 이끄는 부동산 공동 투자가 있었어요. 돈을 회원들끼리 그 강사가 있고 회원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엄청 덩치가 큰 부동산을 사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한다거나 뭐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이게 솔직히 얘기 드리면 확실히 많은 돈이 모일수록 수익 내기는 되게 쉬워집니다. 그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1,000만 원이 있는 사람보다는 1억이 있는 사람이 훨씬 적겠죠. 그리고 1억이 있는 사람보다는 10억이 있는 사람이 훨씬 적을 겁니다. 그리고 10억 있는 사람들보다는 100억 있는 사람이 훨씬 적겠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경쟁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로 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투자하는 메커니즘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게 그 강사가 한 명이 이끌어갈 때 그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다는 게 당연히 잘못된다는 게 두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강사가 진짜 악의적으로 약간 사기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기치려는 의도는 없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냥 안 풀린 거야. 이 둘 다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험들을 쭉 하다 보니까 특정 지점에 있어가지고 비대칭성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편의상 이제 꼬리와 머리 이런 식으로 나눠볼게요. 머리가 다 악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조금 멍청한 선택을 하면 꼬리에 그냥 피해를 다 줄 수 있는 구조가 있겠더라고요. 그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은 진짜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 의도가 선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일이 틀어졌을 때는 자기한테 피해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내가 머리가 되면은 그냥 나는 괜찮은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더 드리면요. 고액 강의나 혹은 컨설팅 같은 것도 사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료 강의 판매하는 걸 했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무료 강의에서 그 세미나를 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괜찮으신 분 유료로 결제를 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사실 그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도 참여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일정 금액을 줬습니다. 한 몇백만 원 되는 금액. 그래서 잘 되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저는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나서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 그 대행 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구나. 그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그 업체는 일단 이득을 보고 그 손해를 내가 일단 가져가는 구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는 당연히 너무 사기성이겠지만 좀 딱 보고 경악했던 포스팅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하나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포스팅 보이시나요? 뭐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냥 포스팅 보다가 쭉쭉쭉 내려가서 편하게 원고 검수하면서 쉽고 재밌게 돈을 벌고 있어요. 원고 검수? 뭐 이렇게 신종부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그 모델 라이터 고용을 하잖아요. 이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 싶어서 쭉 봤는데, 뭐 요지는 그거예요. AI가 작성해 놓은 원고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이 쓴 것처럼 바꾸는 게 일이다, 쉽다. 그래서 뭐 건당 이렇게 쭉 하면 건당 8,000원 정도 한다. 뭐 원래 그
블로그 작가들은 이 정도 합니다. 이제 모델앱에서 좀 많이 드리는 거고. 근데 이 초기 비용 보고 이제 경악을 한 거죠. 이게 뭐 초기 비용 하는데 300만 원이야, 4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건당 8천 원짜리 해가지고 300과 400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였던 거고 이제 폰지 사기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감수나 댓글 수 봐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봤을 때 그냥 굴 2개 띄워놓고 어디 막 주워온 여자 사진 올려놓고 열심히 서로 이웃하고 있는 그런 계정인 것 같아요. 와, 이게 약간 제 모네랩 구조랑 너무 비슷하면서도 약간 사기를 치려면 이렇게 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의 이야기는 뭐냐, 머리와 꼬리가 있고 그 머리든 나쁜 마음을 품지 않든 그 꼬리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이걸 꼬리 상태에서는 잘 인지를 못하는데 위험을 감지를 하려면 너무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 의존해가지고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질문들 몇 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존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세상을 되게 아름답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안 얽힐 그런 약간의 자신감도 있긴 하거든요. 뭐 이거는 나중에 당해봐야 알겠지. 악의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 나쁜 마음은 품지는 않았는데 그냥 전략, 그 사람이 제안한 전략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방어할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진짜 엄청 킬링 포인트인데, 세상에 계약이나 조건들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을 내가 언제 입금할 수 있느냐가 칼자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사기를 당한 이유는 내가 돈 보냈으니까 저 사람이 이걸 이행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거든요. 근데 사기의 포인트는 이행을 안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보내는 거는 항상 그 이행이 진행되고 났을 때 그거를 수행을 하든가, 아니면 그 돈을 보내는 거 행위를 자체를 쪼개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돈을 이렇게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진짜 큰 사기는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사기 이런 것도 제 주변에서 많이 당했는데 그것도 결국엔 돈을 먼저 보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 방법입니다. 배우자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우자는 항상 저한테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끝까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허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간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얘기의 요지는, 나의 문제는 내 머리를 써가지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께 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능 툴들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저는 그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진실하게 다 이야기해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시장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 악의가 없다는 건 얘기 드려요. 근데 작동하지 않았을 때 방어책들은 이제 해결을 해놔야 됩니다. 제 이해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저한테 너무 의지하려고 하시면 그거는 그 개인의 성장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죠. 제가 했다고 무조건 다 하고 제 말이 무조건 맞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유료 강의 판매하는 대행이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종합적으로 봤으면 제가 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00 정도의 손해를 봤거든요. 분명히 그 상황에서 배운 것들도 많은데, 그것도 좀 비싼 돈이면 비싼 돈이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뭘 했냐면, 와이프가 저한테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 그 비싼 강의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이제 앞으로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저한테 금지령이 딱 내렸다고 와이프가 이렇게 단단히 얘기했을 때 저 마음이 엄청 편해졌거든요. 편해진 이유는 뭐 창의력은 제한 속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제한 사항이 있어야 엄청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뭘 들었고 뭘 이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대행 사업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 투자하고 있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전 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서 배운 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얼마짜리
강의를 얼마나 들었지? 라고 쭉 계산을 해봤는데 순서대로 이렇더라고요. 부동산 경매는 한 20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 하나의 강의가 아니라 한 4개 정도 들은 겁니다. 4개 정도 듣고 200만 원이면 괜찮죠. 한 50만 원씩 이었으니까 이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초보 강의부터 그 고급 강의까지 다 들은 거여가지고 아주 괜찮은 투자였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대행 사업인데 한 25만 원짜리 전자책 하나 샀거든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투자였죠. 나머지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 엎어져 가면서 이제 막 채워 넣은 거고. 이건 좀 약간 잘한 것 같진 않아요. 필라테스 센터 창업 강의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창업 강의가 컨설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이랑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이게 300만 원짜리 가치였나라는 건 살짝 회의적입니다. 그 사실 저는 인수한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0에서부터 스크래치부터 그냥 다 해가긴 한 거거든요. 결국엔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올라간다고 그게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포인트 이제 좀 확실하게 가져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에 크게 의존하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그냥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이프가 이제 제안사항 걸어줘가지고 그래 일단 한 30만 원 선까지는 와이프도 실제로 그런 강의 그냥 막 듣거든요. 그냥 나 이거 들을게 하면 내가 그래 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나의 한계선 30만 원짜리 이 정도 듣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워야 될 게 유튜브 쪽이랑 인스타그램 쪽을 지금 배우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만한 강의 듣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무료 강의도 엄청 좋은 게 많아가지고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날목 독서 이런 거 하잖아요. 대충 보고 알맹이만 쏙쏙 빼먹는 방식을 강의에서도 취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 강의를 이렇게 무료 강의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녹화를 하던가 해가지고 녹화한다고 배포는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보는데 그걸 막 2배속 돌려놓고 진짜 모르는 부분만 찾아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3시간 강의해도 전 1시간 동안 2배속 돌리면 1시간 반 정도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 집중해서 안 듣고 뭐 청소할 때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좋은 부분 있네 이런 식으로 캐치해내거든요. 사금 흘러내듯이 한번 또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를 믿지 마세요. 악의를 가진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말했던 전략들이 어떤 특정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서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고는 하시되 여러분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행동할 거고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도움되는 내용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우리 계속 꾸준히 우리 목표를 향해 나아가요.